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김건희 씨 특검 수사는 범죄 노다지를 캐는 듯합니다. 수사할 때마다 의혹이 확인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수사 당국에게는 보물이 묻힌 땅이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복장이 터지는 땅입니다. 지난달 2일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당초 겨냥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명품 수수, 선거 개입,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5가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의혹 등 총 16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려면 범죄 단체를 조직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손만 대면 고구마 줄기처럼 범죄 사실이 줄줄이 뽑혀 나옵니다. 새로 나온 혐의만 해도 IMS 모빌리티 투자 의혹, KT 등 기업체 임원에 대한 김건희 씨 인사 개입, 민간인 해외 순방 동행과 명품 쇼핑,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배우자 90억 원 비자금 의혹 등입니다. 웬만한 지방검찰청 한 곳이 동원돼도 벅차 보일 정도입니다. 현재 특검은 밤낮 없이 사무실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최장 150일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 90일에 대통령 및 국회 보고 후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 시 30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1월 29일이 마지노선입니다. 김건희 씨 의혹만 해도 1, 2년 내내 수사해야 할 상황입니다. 더욱이 내란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 수사 내용에서도 김건희 씨의 자취가 짙어집니다. 윤건희 공동정권의 도둑정치와 부정부패를 낱낱이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란의 진실을 파헤치고 내란 동조자를 퇴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에 뿌리내린 부패의 네트워크를 파헤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죄 노다지가 줄줄이 묻힌 광맥에 맞게 더 크고 더 오래가는 초강력 특검 삽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의 특검법으로는 부족합니다. 역대 최강의 특검법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일부 혐의에는 기한을 두지 않는 개별 상설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내란, 부패 부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내란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했지만 군사, 보안 절차와 협조 거부 등으로 자료 확보는 물론 당사자의 비협조 등으로 수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역시 주가 조작, 뇌물수수, 허위 경력 제출 등 복합 의혹이 얽혀 있지만 현행 특검의 권한만으로 수사 성과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특검은 내란의 전모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음과 같이 특검법 개정을 추진해 내란 청산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첫째,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내란 특검은 직접 관련 범죄만 가능해 실행 가담자 중심으로 한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간접, 연계 범죄까지 넓혀 배후 자금, 외곽단체, 정치 세력 연계 의혹까지 법에 명시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또한 모든 연루된 제3자와 관련 범죄를 포함시켜 의혹을 분명하게 규명하겠습니다. 둘째, 수사 기간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현재 두 특검 모두 준비 20일, 본수사 90일에 최장 60일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광범위성과 해외 및 제3자 경유 자금 추적, 군사 보안 절차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초 180일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국회 승인하에 90일 단위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강제 수사 집행을 신속화하겠습니다.
특검은 이미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발부 후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김건희 특검의 집행무산이 그 사례입니다. 특검 직속 집행팀을 법률로 설치하고 군 경찰의 지원을 의무화해 집행 속도와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이는 기존 파견 구조를 전속화하는 방식으로 위헌 소지를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자료 제출 강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민간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나 지연 시 형사처벌과 즉시 강제 집행을 가능케 하고 디지털 포렌식 권한을 명시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드론 작전사령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기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으나 군사기밀심사로 자료 확보에 시일이 걸린 사례가 많습니다. 다섯째, 수사 중 파생 사건을 자동 포함하게 하겠습니다. 동일 피의자 또는 관련 인물의 추가 범죄가 드러나면 국회 재의결 없이 특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계엄 문서 위조 수사 중 한덕수 전 총리 위증 의혹이 나왔지만 절차 지연이 있었습니다. 내란의 전모는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특검법 보완을 통해 진실 규명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여기 시간을 달리는 놀라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검찰, 국민의힘. 김건희는 10년 전에 처음 출시된 목걸이의 디자인을 카피한 모조품을 15년 전에 샀다고 합니다. 저라면 그런 능력으로 2년 전 2조 3천억 당첨금의 미국 로또를 샀을 텐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아래 한글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시기의 한글 버전에는 그 기능 자체가 없었습니다. 미래의 버전을 이용해서 과거에 위조했다는 주장을 하는 초능력 검찰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함의 투표용지를 조작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합니다. 24시간 CCTV가 돌아가는 보관소에 투명인간이 되어서 들어가 5일 뒤의 본투표에서 각 후보가 몇 표가 나올지를 미리 알아서 과거로 돌아가 이길 만큼의 표만 조작한다는 주장을 지지자의 65%가 믿고 있습니다. 논리회로가 완전히 고장난 것이죠. 고장난 시스템에서 표를 얻으려니 자연히 김문수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리메이크를 좋아하지 않지만 계엄으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있냐? 계엄을 유발한 민주당이 잘못이라는 김문수에게 과거의 제 논평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속된 지하철 5호선 방화범이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라는 승객의 말에 안 죽었잖아 한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문수의 주장대로라면 이 방화범은 승객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소량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본 것뿐이고 승객들의 빠른 대피 덕분에 아무도 안 죽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되며 불을 지르게 한 승객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방화범이 팬티만 입고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승객의 잘못입니다. 이렇듯 당내의 논리 회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미친 소리를 해대야 합니다. 그리고 미친 소리가 난무하며 시스템이 취약해지면 외부에서의 해킹이 용이해지죠. 그렇게 결국 국민의힘은 외부에서 윤석열을 끌어왔습니다. 윤석열은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싫다, 개판 치면 뽀개버릴 것이라고 했고 결국 성공적으로 개판치는 국힘을 뽀겠습니다. 시스템이 더 망가지자 이번에는 전환길이 등장했습니다. 입당한 지 며칠 안 된 전환길이 제1야당의 당대표 후보들을 불러놓고 면접을 합니다. 유세장에 가서 배신자라고 외치자 사이비 종교 부흥회 같은 환호를 받습니다. 전환길이 한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유언 어게인을 외친 것밖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짜봤습니다. 언젠가 제가 조국혁신당을 탈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가입해서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었다. 부정선거가 맞더라. 조국혁신당에 있으면서 너무나 괴로웠다. 모스탄 선생님, 트럼프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CIA 할렐루야, 유언 어게인, 건희 누나 사랑해, 정광훈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천만 원의 기탁금은
유튜브 계정을 열어 극우 흉내를 내면 금세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당대표가 된 그때까지 국민의힘 해산 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제가 완전히 해체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다 외울 정도로 노무현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김건희는 구약을 다 외우고 윤석열은 노통연설을 다 외우죠. 전한길도 노사모 출신이라고 하고요. 미래의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저도 노사모 창립 멤버죠. 조경태, 김문수, 장동혁 후보들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존중을 표한 바 있으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뿌리신 씨앗이 이제야 발아해 국민의힘을 지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혜민 최고님, 슬프지만 잠시의 이별을 참아주십시오. 위원정당 국민의힘 해산을 위해 저는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시스템이 망가진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예, 최고위원 차기권입니다. 소액주주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을 두고 감론 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은 애초 계획대로 올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었더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쉽습니다. 또 다른 이슈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유 지배의 괴리가 큰 기업 지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최대 주주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배당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세금을 깎아주면 배당을 늘려줄 것이라는 최대 주주의 선의에만 기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 주주가 본인의 배당 몫을 줄이고 그만큼 소액 주주 배당을 늘리는 차등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배당 소득의 최고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액 주주들이 직접 배당 확대를 요구할 요인이 생기고 실제로 그 요구가 실현되었을 때는 큰 폭의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법 개정 등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 논의의 핵심은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최대 주주의 전횡을 견제하자는 것입니다. 배당 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조건 세금을 깎아준다고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가 저절로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로 이어진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제안한 차등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해 장기적으로는 이자 배당과 양도 차익까지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쿠팡도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2020년 8월 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 사사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올해도 CJ 대한통운과 한진 등 주요 택배사들은 광복절을 전후로 하여 택배 없는 날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쿠팡입니다. 쿠팡은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있고 택배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에서 가로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쿠팡도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해야 합니다. 택배 쉬는 날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쿠팡이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하는 것을 시작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3차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구호가 더 이상 구호로 남지 않고 조속한 3차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우리 삶 곳곳에 실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부터 AI가 홍보용 단어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 지금 사업 예산 따려면 AI 붙여라 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I 대전환을 국가 과제로 선언한 정부인데 정작 AI 생태계의 심장인 클라우드 예산을 AI라는 단어가 붙어있지 않아서일까요? 절반으로 삭감했습니다.
올해 300억 원이었던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 예산이 내년에는 150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클라우드 사업 예산이 27%에서 38%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아직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대로 확정되면 정말 큰일이라 미리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AI 인프라 핵심은 GPU, 데이터, 인재만이 아닙니다. AI를 작동, 확산시키는 배관이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세계 AI 강국들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확충하는데 우리는 그 밸류체인 중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재부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몰라서 그랬겠죠. 전문성 없는 기재부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총액과 우선순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니 AI 단어 붙은 보여주기식 예산만 살고 핵심 인프라 예산은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오늘은 클라우드, 내일은 에너지, 모레는 정말 중요한 기초과학 예산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AI 미래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에서 나옵니다. 실행의 기반인 클라우드를 삭제해버리는 기재부의 모순을 국회에서 바로 잡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진짜 AI 강국을 만들기 위한 클라우드 예산의 원상 회복과 함께 과학기술, AI, 클라우드 같은 전문 분야 예산의 우선 결정권을 해당 부처와 전문가에게 부여하고 기재부는 총액 조율과 재정 건전성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조국혁신당은 R&D 예산 편성 과정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으로 돌려주기 위한 R&D 예탑 정상화법과 기재부의 예산 편성 결정 시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편성 권한을 예산처로 독립해 분리시키는 기재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예산 편성 구조 개혁이 제대로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